프랑스 대혁명, 유럽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된 계기였죠.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시민. 우리는 서울시에 사는 시민이 아니라 역사를 주체적으로 바꿔나가는 최소 단위, 개인을 의미하죠.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 때는 이 시민적 각성을 너무 중시해가지고 누구누구 시민이라고 아예 호칭을 붙였어요. 호칭 붙이지 않으면 단두대에서 반혁명적이다라고 해서 처형당하기도 했어요. 시민적 각성, 깨우침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왕도 처단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역사의 주체 권리자로서 우뚝 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에요. 초중고등학교 교과에 시민이라고 하는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자,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초중고의 시민 가칭인데요. 이라는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대요. 반드시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 시민 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논술형 평가 도구 개발에도 나선다. 자, 어떤 취지인가 봤더니 과거 반공, 준법, 피통치자로서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통치의 주체로서의 권리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과거 국가주의적 교육 탓에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가 남아있다는 것이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해온 혁신학교의 성과를 전국으로 퍼뜨리는 민주시민학교가 51곳 내외 운영된다고 합니다. 자, 학교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방송, 특히 공중파, KBS에서 시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KBS 보면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쓰고 있어요. 매스, 그 집단적인 대중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권자 하나로서의 개인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KBS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공영방송 철학으로 시민을 상정하고 있죠. 그리고 경영 비전도 아예 진실, 공정, 창의 시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뭐 나라민도 뒤집는 사람들인데 시민들은 KBS 정도는 그냥 원치 않으시면 저희가 잘못하면 그냥 엎어버리세요 라고 넙죽 엎드리는 자세예요. 이 시민을 강조한다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민 정신을 함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뉴스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태부족하다. 콘텐츠가. 촛불 이후에 KBS 좀 더 한층 강화된 시민 교육 또는 시민 권리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프로그램 콘텐츠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자, 같은 공중파 MBC는 어떤가 볼까요? MBC 새로움을 탐험하다. 이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없어요. 그냥 시청자 퍼스트. 이 시청자라고 하는 것은 시민과 다르죠. 그냥 콘텐츠를 소비하는 구매자, 시장의 행동 주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아니라 시장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시장은 공동체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하부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은 생기니까 중요하지만 이 시청자 퍼스트라고 하는 비전 가지고는 촛불혁명 이후에 신장된 시민의식을 MBC는 감당할 자격이 현재로서는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다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업방송이지만 공중파를 이용하고 있는 SBS 볼까요? 새로운 기쁨으로 채우는 문화 콘텐츠 기업, 시민이라든가 그런 그나마 시청자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희박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상업방송이. 그러면 JTBC는 어떨까요? 세상과 당신 사이 중앙그룹 바로 나 홍석현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손석희 앵커 외에는 특별히 기대할 만한 버팀대가 부족하다. 사실 중요한 게 촛불혁명이 완성됐나요? 아니죠.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원래는 정권을 획득해서 자신들의 법을 만들고 제도 규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수 정치권에다가 권력을 넘겨주고 생활로 돌아왔잖아. 시민들이 원래 시민들이 직접 통치해야 되는데 그냥 니들이 해 라고 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아주 희귀한 형태의 혁명이에요. 촛불혁명은 다 넘겨주고 잠자코 촛불을 꺼트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죠.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놈들이 제대로 하나. 내재된 촛불의 에너지가 횃불로 타오를 때 정치권 싹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대단히 중요한 교훈으로 정치권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YTN 요즘에 재단장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단독으로 하나 딱 올렸어요. 을사오적 매국노들이 받았던 일본의 우길, 일본 우길 그 전범기를 우길기라고 하잖아요. 우길 훈장이 여전히 지금 한국인들에게 수여되고 있다. 나치는 철십자 훈장 있잖아요. 그거를 없앴거든요. 패전국이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용인해주는 바람에 우길 훈장을 비롯한 제국주의적인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건 그렇다 쳐도 그걸 계속 낼름낼름 지금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훈 1등 우길 동화 대수장 일본 천황이라고 하면 안 돼. 일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KBS가 천황이란 말씀은 정말 안 됩니다.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우길장 뭐 대종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99년에 김정필, 박태준 불러서 축하연을 열고 일본 정부로부터 박 총재가 우길 대수장 받았대요. 우길 대수장 제일 등급이 높다고 하는데 수상자만 보면 이병기, 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좋겠다. 권철현, 유명환 장관, 유흥수 전 일본 대사, 정치인으로는 김수환, 정의화 전 의장, 이홍구 전 총리, 경제인 가운데는 송경식, 조성래 회장 등이 있다.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 놔둬야겠습니까? 토해내든가 일본에 가서 살든가. 그렇게 좀 시민들이 좀 혼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각성한 정치적 주체들이 혼 좀 내줘야겠습니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48.1% 취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네요. 48.1%. 부정이 못하고 있다가 46.9%. 거의 오차 한계에 대해서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가 분석한 지지율 악화의 원인 봅시다. KTX 탈선 사고, 기무사령관 투신 사망, 이재수,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삼바 상장 유지, 자본주의의 심장이 찢기는 그런 처사였죠. 이재명 경기지사 검찰 기소. 어떤 쪽으로 작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국민들이 판단하시는데 주요한 사안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미 제재 예외 허가 받고 뉴욕행.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몰라도 되는데 조선일보가 계속 그냥 이따위 오보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오보인데 대통령 전용기가 북한에 갔다 왔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뉴욕을 못 간다. 그래서 뭐 외교적으로 푸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오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청와대가 자꾸 이렇게 확인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걔 무시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하거나. 그래서 기자 조금 뺑뺑이 좀 돌리거나. 저 같은 또라이 기자면은 뭐 소송 들어오더라도 계속 쓰겠죠. 팩트에 입각해서. 근데 오보면 오보를 했는데 소송 당하면 되게 아파요. 질 게 뻔하거든. 그리고 또 징계 받아요. 좀 그런 식으로 괴롭히지. 과거 참여정부 때 아예 국정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조중동 오보를 계속 이렇게 시정 요구하고 유감을 표시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조중동 안 보는 사람들도 국정 브리핑을 보면서 얘들이 이런 오보했어 그럼 원문이 뭐야 이러면서 조중동을 더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하지 말고 청와대는 그냥 가볍게 소송하세요. KBS입니다. 13% 정체. 취업자 수 16만여 명 반짝 증가했다. 1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이제 고용 상승으로 반전하나?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여전히 감소 중이다. 문 대통령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20대 비정규직 참변 태안 화력발전소 근로감독관이 파견됐다. 저는 이게 정말 화나는 기사였어요. 하청 노동자는 투명인간인가. 어떤 내용이냐면 서부발전에서 이번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사망사고가 나도 무죄해 사업장으로 인증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증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 보세요. 태안 화력발전소 최근 3년 동안 노동자 4명이 안타깝게 숨졌대요. 그런데 정부로부터 무죄 사업장 인증을 받고 산재보험료 20억 원을 넘게 감면받았대. 그래서 지들끼리 어떻게 했어요?
보너스로 4,770만 원을 나눠 가졌대. 파티했대. 그러니까 하청업체의 계약직 노동자들은 투명이가 아닌 거죠. 이 업장에서 사망했는데 너 계약직이고 하청업체 직원이야?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분노스러운 그런 처사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세요. 산업재해 사망자 90%가 하청업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위험의 외주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너무나 가속화되고 있어서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이 8배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청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8배 더 사망할 확률이 높아. 그렇다고 8배 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계신 분도 시민이고 그리고 또 다른 원청업체 근로자도 시민인데 시민들이 각성해서 촛불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지금 혁명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초중고에서 시민에 대해서 가르칠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 시민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런 현실적 차별들은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럼 우리 사회가 좀 나아질까요? 구의역 사고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안전의 외주화를 바로잡고 사람 투자 늘렸다. 그때 승강장 그 유지 관리 업무를 하청 계약직 노동자가 했잖아요. 그 사고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나 봤더니 안전 외주화 중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승강장 안전문 고장이 2년 전 대비로 50% 가깝게 감소했고 작년 경우는 철도 사고 절반 이상이 급감했다. 안전의 외주화를 중단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네요. 저는 어제 방송 뉴스 중에 가장 이게 빛나는 뉴스 같아요. 근데 한 단계 더 들어와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하튼 정말 빛나는 특종입니다. 우리 신선민 기자 단독 보도했는데 박수. 왜 중요한 기사냐면 자 보세요. KTX 사고 열차의 승무원이 팀장 협의 때문에 승객 대피를 늦게 시켰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열차 승무원이 탑승하잖아요. 이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거야. 왜? 하청업체 계약직 근로자라 단독으로 대피 명령 못 내리고 열차 팀장, 요 분은 원청업체의 정규직이야. 이 열차 팀장한테 협의, 사실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 팀장은 앞에 있고 승무원, 열차 승무원은 뒤에 있으면 회사가 다른 거예요, 회사가. 근데 이 양반이 열차 팀장이 열차 승무원한테 지시할 수도 없어. 지시하면은 이거는 원청업체랑 하청업체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자기네 회사 직원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처벌받는 거야. 그래서 지시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차 승무원이 그냥 옆에서 얘기하는 거 귀 동량으로 들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돼.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협의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시하지 말고 그냥 듣든지 어떻게 니네끼리 손발로 해서 입을 맞춰라 이 얘기예요. 결국 그 협의 과정 때문에 대피 조치가 늦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자 보세요. 당시 사고 열차에 198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승무원은 열차 팀장 1명, 일반 승무원 2명이 있었대. 근데 열차 팀장 1호차, 승무원들은 3호차에 있었는데 1, 2호차 승객들에게는 열차 팀장이 전권을 가지고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3호차 승객들은 기다리라고 그랬대. 왜냐하면 승무원들이 결정 권한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또 하필 이럴 때 또 무전이 안 되는 거야 열차 팀장이랑. 그래서 팀장 만나려고 막 2호차로 불이 나게 이제 또 뛰어가. 협의 후 대응해야 된다는 매뉴얼 때문이야. 10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 열차 승무원 제가 권한이 없어서요. 직원분한테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시를 하면 불법 하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협의라고 하는 형식의 일종의 비공식적 대화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코레일 소속이야 열차 팀장은. 근데 승무원은 자회사인데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이야. 그래서 운전은 코레일에서 하고 안전과 서비스는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하는 이런 한 지붕 두 가족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코레일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2004년에 원래 KTX 관광 레저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KTX 해고 승무원들 복직 약속 이번에 받았잖아요, 이분들. 2004년에 코레일을 개통시키면서 인건비 절감시키려고 이 승무원분들을 자회사를 통해서 간접 고용, 계약직으로 간접 고용하려고 하는 꼼수 때문에 생긴 회사가 바로 KTX 관광 레저 주식회사인데, 요게 코레일 투어 서비스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이후에 코레일 관광 개발 주식회사라고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짝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게 지금 안전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승무원들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교육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냥 서비스나 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철도 노동조합에서 낸 성명에 따르면, 자, 철도의 운수 업무 중 승무 업무, 소위 말하면 우리 승무원들이 하는 업무는 기존의 정규직의 고유 업무였다. 워낙 중요하니까. 그 정규직의 고유 업무로 환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승무 업무가 철도 유통에서 부실한 자회사로 판명난 KTX 관광 레저로 위탁되려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노조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이에요. 이 KTX 승무원 투쟁, 자회사의 계약직으로 원가 절감을 위해서 보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의 해결책으로 KTX 관광 레저 쪽으로 정규직 채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본질적 문제 해결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냈는데, 여하튼 요분들 어떻게 될게요. 잠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자,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에 이 안전,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KTX 승무원들 직접 고용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죠. 그리고 이번에 사퇴한 오영식 사장 취임 이후에 해고 승무원 복직을 약속했죠. 근데도 아직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 보면 요 판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 2010년, 2011년에 이 KTX 승무원들 소송에서 열차 팀장이 승무원의 사실상의 상사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이기 때문에 코레일이, 자회사가 아니라 코레일이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제대로 나온 판결이죠. 근데 2015년에 대법원이 아니다, 코레일 쪽으로 오히려 손을 들어줬어요. KTX 승무원들 졌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의 그때 당시의 판결 요지는, 비상사태가 벌어져서 승무원들이 대처하더라도 이번처럼 탈선 사고처럼 이례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일 뿐이지 승무원의 고유 업무에서 차지하는 이 안전 관리의 의무는 비중이 낮다. 그래서 코레일이 정규직으로 하지 말고 자회사가 비정규직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거죠. 자,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이 뭐였냐면, 대표적 박근혜 정부 치하의 사법거래 결과로 의심받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비정규직 문제까지 꼼꼼하게 적폐들은 챙긴 겁니다. 2015년 7월에 법원행정처가 직접 청와대와 벌인 사법거래의 한 사례로서 KTX 여승무원 판결을 거론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거죠. 여하튼 이명박근혜 정권 치하에 가중된 이 불법적 안전의 외주화가 결국은 이 관행으로 굳어져서 계속적인 이런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영식 사장이 퇴임하면서 얘기했던 대로 이 민영화 문제, 상하의 문제, 수직적인 문제 개선돼야 된다라고 한 말이 더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KBS 이 사안을 팀장 협의 때문에 승객 대피가 늦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계약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부분으로 대단히 의미 있다. 하지만 좀 더 키워서 문제의식을 좀 더 펼쳐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150만 원 콘서트 티켓의 진실, 안표, 매크로 대행표를 추적했어. 근데 진짜 6분 넘는 리포트를 KBS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끈질긴 K라고 하는 탐사 꼭지인데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지? 약간 갸우뚱한. 왜냐면 이 안표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불쌍한 재벌이다 나는 이라고 이호진 전태광그룹 회장 간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8년 동안 단 63일만, 2달만 수감해서
이른바 황제보석이라고 하는 논란을 초래한 당사자인데요. 보석 연장 여부를 따지는 재판에서 자신과 관련해서 보도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는데요. 자, 이거 보석을 빨리 취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200명이 넘는 암 환자가 현재 수감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200명의 환자들에 비해서 이 양반은 간암 치료를 해야 된다면서 술, 담배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 보면 나이롱 환자가 분명한 것 같은데 빨리 좀 보석을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조만간 보석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러네요. 자, 이재명이 백의종군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럼 받아들이겠다 징계 유보를 했는데 이어서 김경수 지사도 화답하고 나섰어요. 이재명 백의종군은 충정이다. 나도 백의종군 하겠다. 라며 당 단합을 강조했는데 친문을 설득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풀어줬어요. 근데 골 때리는 게 채널 A입니다. 징계해놓고 4대4로 팽팽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비밀리에 투표를 했을 텐데 4가 누구고 요 4는 누구다 이러면서 갈라치고 있어요. 대단히 악의적인 보도가 아닌가. 지금 뭐 민주당으로서는 갈 길이 개혁을 위해서 그만이기 때문에 단합을 위해서 친문을 설득하는 이 김경수 지사의 스탠스 태도가 맞는 것 같은데 민주당 단합을 원치 않는 세력들 갈라치고 있고 나아가서 이재명 김경수의 백의종군에 대해서 여론이 싸늘하다. 이순신 장군 모욕 마라 라고 동아일보는 한술 더 떠서 공격하고 있어요. 보면 좋은 말 하나도 없어. 백의종군이 아니고 백가지 꼼수겠지. 니들이 나라를 구했냐? 나 참 웃겨. 비리에 휘말린 주제에 이따위의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댓글만 100% 인용해가지고 여론이 싸늘하다. 백의종군이라는 말이 이순신 장군을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써가지고 있어요. 동아일보가 과거에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정치권의 워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살펴봤더니 최경환 따위가 대선 승리 위해서 백의종군 하겠다 이런 말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헤드라인으로 올렸는가 하면 나아가서 박근혜 당선인 측근들이 백의종군 모드로 착 엎드려 있다 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제목으로 써가기도 했던 매체다. 악의적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네요. 자, KBS 하나 더 보면 검찰이 이거 단독인데요 중요한 기사입니다. 강제징용 재판을 논의한 유명한 전 장관도 소환한대요. 여태까지는 윤병세 전 장관만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전 장관이 김앤장 고문이던 시절에 일본 전범 기업의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이 고문으로서 뛰고 있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병세 역시 바로 직전까지 김앤장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전현직 장관이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전범 기업을 돕는 일을 만나서 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보도입니다. 여하튼 김앤장 적폐의 중심이네요. 자, MBC 뉴스데스크 2.9. 아이고 2%로 떨어지면 정말 답이 없는데 왜 그렇죠? 65년 만에 오솔길로 넘나든 분계선 지피를 폭파하고 남북이 이제 확인하는 거야.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요 과정을 지하 벙커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지켜보면서 남북 신뢰는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의 동력이다. 이렇게 반겼다라고 하는 그런가 하면 김정은 답방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불가피하게 연기되었다라고 하는 세 꼭지로 평화 통일 관련된 톱블록을 형성을 했네요. 그런가 하면 또 단독인데 24살의 비정규직 김용균 씨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참사 관련한 단독 기사예요. 컴컴한 동굴 같은 작업장에서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서 일했다는 거야. 이 계약직 3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니까 혹시 이 헬멧에 그 램프 있잖아요. 램프 달린 헬멧이랑 랜턴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달라고 그러면 또 잘릴까봐 그냥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서 이렇게 다녔다는 거야. 경찰 신고 1시간이나 늦추면서 직원들 입단속했대요. 사망이 알려지고 나서도 혹시나라도
자기들한테 뭐 불이익이라든가 불똥이 튈까봐 입단속하면서 지시했다는 거죠. 모두가 삼성입니다. 삼성전자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취업자 반짝 증가했지만 임시직 늘고 제조업 줄었다. 임기 채운 코레일 사장 영명. 낙하산 또 논란. 이건 낙하산이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과거 적폐에 의해서 형성된 외주 문제라든가 열악한 노동 현실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된다. 더 강력한 낙하산이 이런 경우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 감리도 철피아가 장악했다.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낙하산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 이 설계 감리도 철피아, 철도청 마피아의 주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낙하산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정말 과거 적폐를 혁파할 수 있는 센 놈을 보내야 된다 이거죠. 더 센 놈. 자, 부실 이유가 있었다. 백의종군 이재명 징계 없다. 일부 친문은 탈당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의종군 선언한 이재명 징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당의 방침과 관련해서 일부 친문이 탈당해라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박소희 기자 기사를 쭉 읽으면서 느낀 게 친문계 의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도 싸움 붙이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의원은 MBC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른 의원도 이렇게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누군지 안 밝히고 있잖아요. 기자는 알겠지,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뭐 최소한 이게 맞는 보도 태도인지 저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SBS 5.1% 살며시 올라갔어요. 쭉 보니까 GP 철수 상호 검증 마무리했다. 역시 이렇게 좀 가주는 게 맞죠. 두 손 잡은 남북 지켜보던 문 대통령 분단사 획 끊는 사건이다. 그리고 바로 사건 사고로 넘어갑니다. 강남 한복판에 오피스텔 붕괴 위험 삼성동인데요. 철골 드러낸 기둥 원래 설계상에는 사각형인데 동그랗게 돼 있대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나 보죠. 설계는 사각형인데 지어진 건 원형 기둥이다. 부실 시공 의혹도 있다. 눈으로 쓱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15층 이하 건물 이대로 괜찮나. 아이고. 그런가 하면 목동도 열 수송관이 또 터졌대요. 터진 건 막으니까 다른 곳이 터졌다는 거죠. 그리고 KTX 탈선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또 이재명 관련해서 민주당 징계 일단 유보, 분란의 씨앗은 여전하다. 이 정도 한 꼭지로 털었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눈에 띄는 기사가 유튜버 탈세 의혹 확인하겠다. 1년에 한 3, 40억 버는데 유튜버들이 제대로 세금 안 낸다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조사하려면 구글 코리아를 세무 조사해야겠죠. 소스를 자료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JTBC 뉴스룸 5.2 볼까요? 노후 온수관 이상 징후 안전 문제로 톱을 잡았어요. 하나 둘 셋. 온도차 10도 당장 판매할 곳이 16곳이 있다. 수도권에 주로 밀집돼 있다. 목동소도 33년 된 온수관이 터졌다. 부식으로 파열된 듯하다. 그리고 KTX 안전 꼭지 하나 둘 셋. 총 6꼭지를 안전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JTBC의 편집 방향인 거죠. 그리고 뭐 특별한 뉴스는 없어 보이는데요. 장자연 통화 내역 의혹 조사.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 원래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비공개로 하려고 했는데 관련 일정이 일부 언론에 알려지면서 포토라인에서 혹시 또 기자들한테 걸릴까봐 안 갈래 이렇게 통보해 왔대네요. 그래도 언론은 무서운가 보지. 자기가 언론 하면서. 그죠? 그런데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은 방정호 씨 현재 운전기사 갑질과 월급을 회사에서 줬다. 자기 집안일 시키면서. 그래서 이게 횡령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 운전기사들도 디지털 조선에서 월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유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